제2의 홍기택을 막아라 AIIB의 부총재 자격으로 들어갔는데 그 자격을 잃으면서 일파만파입니다. 네, 홍수영 기자 먼저 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AIIB 출범 4개월 만에 우리나라가 많은 돈을 출자해서 시작된 그런 AIIB의 부총재 자격을 잃었잖아요. 4개월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문제는 AIIB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낙하산 인사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중복되어 있는 중복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지난해 우리는 중국이 주도하는 AIIB라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9월 9일에 진리친 중국 사람이죠. 총재 지명자가 우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면접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면접 결과는 부정적이었지만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이 사람을 부총재로 선임해달라 이런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부총재 자리에 홍기택 회장이 선임됩니다. 그렇죠. 당시 금융권에서는 CIO가 뭐죠? CIO, 투자를 결정하는 오피서인데 결국 AIB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 CIO입니다. 그런데 아마 중국 측에서는 CIO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그리고 이제 CRO 자리를 맡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렇죠. 지난 2월까지죠. 우리 AIIB 부총재단인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네, 부총재 자리는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홍기택 투자 위험 담당하는 자리를 맡았고요. CRO라고 하죠. CRO라고 합니다. 정책 담당을 하는 사람이 독일 그리고 회원국 이사회, 소위 그 세크리테리라고 불리는 자리에 영국 재무부 차관을 지냈던 분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투자 책임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인도에서 맡았는데 이 부분은 국가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이분의 커리어가 세계은행 개발업무에서 아주 오랫동안 종사한 이 커리어가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행정 담당의 인도네시아 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일단 경력만 봐도 굉장히 화려하죠. 세계은행 국제기구에서 25년 이상 일했던 사람, 영국에서 재무부 차관,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 그 다음에 최고 투자 책임자는 30년 이상의 어떤 경력이 있고요. 여기 인도네시아 분도 대형 SOC 사업을 총괄했던 차관본데 우리 홍기택 부총재는 그런 어떤 경력이 좀 작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경력 가지고 뭐 이 적임자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경력이 분명히 객관적인 기준은 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홍 전 회장은 많이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라고 하죠. 거기에 진리친 총재가 우리 홍기택 전 부총재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refer to the leave request of the Vice President, Mr. Hong, and I can assure you that there's no disruption in this whole process. 자, AIIB의 전체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다. 이미 퇴직을 했지만 저는 어떤 뜻입니까? 홍기택 부총재가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CRO라는 자리는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면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굳이 홍기택 회장이 없어도 AIB를 운영하는 데서 별 영향이 없다라는 판단이고 우리로서는 많이 좀 불쾌한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CRO라는 자리를 부총재가 아니란 국장급으로 강등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총재 자리로서 CFO, 통상 우리가 기업의 재무 담당자를 CFO 자리에 올리고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CRO 자리는 국장급으로 내린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이름 뒤에는 항상 낙하산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었는데요. 자, 필증균 기자, 왜 그런 얘기가 항상 돌아다녔던 거죠? 사실 홍기택 그 부총재는 아시다시피 그 1984년 중앙대 교수로 임명된 이후에 교수로서만 쭉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관가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권 출범과 함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홍기택 그 부총재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서강대학교 출신입니다. 네네. 동문이기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던 진영위원회 또 경기고 1년 후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서 네. 열심히 공부를 할 때 경제부 파트에서 공부 모임을 같이 했고요. 네, 200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패할 때 그때 이미 같이 활동을 했었고 2012년까지 같이 했던 박근혜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정책 공부 모임, 외부 모임이죠. 거기 5인방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네. 한 명이었고요. 그러면서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인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경제 분야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네.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위원이 됐고요. 네. 이후에 이제 산업은행 회장, 그다음에 AIB 부총재까지 올라갔고요. 이렇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많은 야당 의원들이 당신은 낙하산 아니냐 네. 라고 했을 때 2013년 산업은행 초대 회장에 취임했을 당시에 나는 낙하산이기 때문에 부채가 없어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통해서 또 낙하산에 꼬리표가 붙기도 했었습니다. 네, 심기선 대기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도 남다른 인연이 있는데 저 자리까지 간 것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 있었다고 봐야 저는 될까요? 명백하게 있었다고 보고요. 그 대통령이 그것을 갖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때 아시다시피 외곽에서 도왔던 분들이 대부분 다 정권에 내부에 들어와가지고 높은 자리, 현직에 올라갔던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 중에 한 케이스로 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 동문이네요. 70학번, 71학번. 근데 문제는 네. 여러 번 얘기하지만 네. 능력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 쓴다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나요? 있고 안다면 근데 문제는 그렇죠. 능력이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많지 검증이 않아 안 보인다, 되거나 이런 얘기였고. 또는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는 같이 어려웠을 때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보다 큰 옷을 입혀준 것이 이번에 참사를 빚는 가장 큰 원인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자, 저희 싱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기택 부총재 임명에 대해서는 그건 개인이 한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와 상관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답답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B 우리가 5대 국가로 투자를 해서 대우해양조선의 분식 회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이런 인물을 AIB 부총재 리스크관리 부총재로 보내가지고 국가의 체면을 다 손상시킨 일 아닙니까? 오직 했으면 네, 홍수영 위원은 홍기택 전 회장이 인수위원으로 활동할 때 직접 취재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기행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혹시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기자들에게 귤을 나눠주면서 네. 기자가 홍기택 인수위원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홍기택이 누구냐 이런 귤을 얘기를 무려 하고. 50개를 가져왔다고 하죠. 네, 뭐 마음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 이름을 확인했을 때 왜 내가 홍기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본인 스스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분석도 있습니다. 네, 비가 안 오는 날 우산을 썼던 기억도 있다고 하는데 저게 무슨 장면입니까? 출근하는데 기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장소에서 우산을 쓰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출근하는 장면입니다. 네. 저건 역시 뭐 기자들로서는 굳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싱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나 까마귀 고기를 먹어갖고 그럼 딱 금방 다 잊어버려. 자, 식권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4,000원짜리입니다. 4,000원치 가치가 딱 있어서 더 이상 5,000원짜리 안 주고 4,000원짜리밖에 안 줘요. 됐습니까?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몇 번 여러분들 뻗대기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불쌍해가지고 안 죽겠어. 데스크한테 내가 이게 뻗대기 그만하라고 그랬지. 네, 본인이 4,000원짜리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참 일국의 어떤 인수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이야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수영 의원은? 인수위원이라는 자리가 누구나 처음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고 뭐 실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던 낙하산 인사, 그 이후에 일어났던 우리 국가 경제에 미쳤던 부정적 영향 이 부분이 더 크게 조명되고 네. 얘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기선 대기자. 네. 저한테 저런 행동을 한번 해석해 보라고 한다면 네,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릴 수가 같아요. 왜냐하면
그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아본 사람이 스포트를 받게 되면 네. 굉장히 뭐랄까 불안해지네. 근데 좋은 의미에서는 불안한 건데 다른 쪽으로서는 좀 자존망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를 더 높게 평가하는, 스스로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일부 보이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귤을 나눠주면서 홍기택이 누구냐 물어본다는 건 아까 우리 홍 논설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나를 얼마나 사람들이 알까라는 것을 좀 스스로 재보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욕심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언뜻 듭니다. 제가 볼 때. 예.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상당히 망신을 당한 그런 꼴이 됐는데 지금 또 낙하산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동영 차장 네. 앞으로 임명해야 될 자리 상당히 많다고 하죠. 어떤 자리들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중요한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금융과 관련된 감독기관들의 인사도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2016년 8월에만 그렇습니다. 신한카드 비롯해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거래소 네. 그리고 대형 은행장들 인사들까지 네.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 금융권뿐만이 아니고요. 뭐 수출입은행 뭐 네. 이런 데들 뭐 다 내년까지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11곳이나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홍기택 전 회장 같은 케이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건 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능력으로 평가를 받아야죠. 내가 누구랑 친했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나랑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은 자리 비면 착착 하나씩 채워줘야지. 이런 마음을 지금이라도 버리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만 알면 우리가 낙하산 논란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금융권은 아니지만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한에서 수공을 하니 많이 이런 논란을 겪고 있는데 그 사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갑자기 예정이 없이 사표를 내고 학교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 후임자가 누구누구다라는 소문이 막 돌고 있는 판인데 이런 소문이 낙하산으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 꼭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갖다 앉히면은 이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낙하산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오늘 검찰에 출석한 사람들 여럿이 있었는데요. 한 10년 전인가요? 어떤 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집을 지어주는 것으로 유명했던 이창하 씨, 검찰 출두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차장. 네. 과거에 러브하우스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낯익은 분이죠. 건축가인 이창하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해양 사장과 함께 이런 일감을 뒤로 받아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런 혐의, 그리고 같이 공모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데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캐묻기 위해서 오늘 전격적으로 이창하 씨를 소환했습니다. 네, 이창하 씨 오늘 검찰 출두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감 몰아받아서 얼마나 혜택 받으셨습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남상태 사장한테 특혜받는 대가로 금품 제공하셨나요? 아니요. 후가 수입분으로 비자금 조성했다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이없습니다. 남상태 전 사장과 어떤 관계십니까? 아무 관계 아닙니다. 회사의 동료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수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감사드립니다. 자, 길진구 기자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